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우리 사회 최대 숙제,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민심을 읽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로 보면 이 양극화가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돼요? 2012년입니다. 이 연금량이 15만 9,700건, 그 이후에 뭐 7만에서 10만 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2, 3만 건밖에 언급이 안 됐었어요. 2012년이면 대선이 있던 해인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양극화를 박근혜 후보였죠,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 두 사람이 함께 또 언급을 하면서 관련 그렇죠. 이슈를 쟁점화시키고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꾸준히 생성되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도 양극화라는 단어가 좀 각인이 됐습니다. 네,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예, 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거 2013년부터 매년 그 만 19세 이상, 그 6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하는데요. 그 주제가 사회통합 실태조사입니다. 야, 8,000명? 그렇습니다. 뭐 아주 규모가 엄정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대단하네요. 예. 예. 그 2013년부터 분야별로 이제 사회 갈등 정도를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예. 그 2018년 작년에 그 사회 갈등의 2위로 꼽힌 것이 그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그 빈부격차였습니다. 뭐 작년에 사실은 보수 진보 간 이념 성향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위였는데 이걸 제외한다면 1등이 보수 진보 이념 갈등.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데 3위가 근로자와 고용주라는 점. 이 점도 사실은 양극화 이것도 문제와 양극화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양극화는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냐 평등하냐 이런 인식 조사도 항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저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014년부터 이제 6년 차 작년까 올해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19세 이상 75세 이하 이제 성인 남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규모가 크네요. 4천 명. 그렇습니다. 네. 그 정부 단위에서의 조사들인데요. 이 제목이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이제 물었습니다. 네.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불평등하다는 건데요. 평균이 6.3점이에요. 이제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그 자신의 소득 측면에서 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예. 그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인식 조사긴 하지만 10점 만점에 6.3점? 예.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낮은 것 같네요. 얼핏 또 그렇게도 생각이 글쎄요. 들죠. 더 심각하게 불평등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예.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그 부정적인 감성어가 많습니다. 심하다, 심각하다가 이제 전체 부정 감성어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불평등, 심각하다 이런 반응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화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갈등이나 위기, 불안, 우려, 부담, 경기 침체, 가난하다 이런 부정 감성어들 보입니다. 또 그러니까 연관과 그 키워드까지 좀 정리해 보세요. 예, 그 연관 키워드 보면은 일단은 양극화 자체를 빈부격차로 많이들 인식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나 부재산, 뭐 일자리 문제, 부모, 채용, 최저임금, 집, 계급 이런 단어들이 상위 연관어인데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부재산의 양극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어진다는 생각도 강했고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좀 바라보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집 소유 유무가 어느 정도의 좀 커트라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 분석이 되고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부가 또 계급이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물림 관련해서 수저론 있잖아요. 금수저, 맞습니다. 흑수저. 맞아요. 그거 언제부터 등장한 거죠? 이게 보니까 2015년 10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2014년까지는 15년이면? 언급량이 0이더라고요. 당시 온라인상에서 이제 수저 계급론이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한 명문대생의 흑수저 일기가 이 당시에 큰 화제였어요. 그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익명 게시판에 한 학생이 흑수저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글 한 편 게재했고 이 학생은 흑수저가 싫다고 쓰면서 관련 글을 통해서 수저 계급론이 크게 확산이 됐고요.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서는 60%가
평생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하면서 이 수저 계급론이 어떤 가난의 대물림 네.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낳은 어떤 뼈 아픈 단어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보사연 조사에서 그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정도, 요걸로 한번 측정을 예. 한 거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을 이제 받는 어떤 그런 그 결과인데요. 평균이 7.4점입니다. 네, 네. 예. 아까 이제 불평등 인식보다는 높은 점수죠. 그러네요. 더 부정적으로 좀 생각한다는 거죠. 예. 연령별로 보면 30대 7.7점, 40대 7.6점 제일 높아요. 30, 40대가. 네. 그리고 그다음 20대 7.3점. 사실은 젊은 세대가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서 자녀 세대 소득이 부모 세대 소득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응답과 정반대예요. 그렇죠. 부의 불평등 심하다 응답한 분들은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은 분들이 응답을 했는데 네. 대물림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고 학력 그렇죠.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하는군요. 네.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예, 같은 그 보사연 조사에서 부의 재분배 정도를 이제 5점 척도로 물어봤어요. 점수가 높으면 또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건데 예. 평균 3.5점. 그러면 뭐 10점 만점으로 하면 한 7점 7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그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인식은 계층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예. 예. 대물림은 심하고 재분배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 불평등하다. 예, 예. 이런 얘기네요. 이 대물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빅데이터 감성어가 재밌는 게 이제 당첨되다. 글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에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한 25% 비율인데 로또 아니면 아파트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민인데 좀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당첨돼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로또 같은 경우는 10년 전 분석해 보니까 이때 10억이면 굉장히 삶이나 팔자가 확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네. 지금 10억은 이제는 뭐 집 한 채 장만하는 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또 로또가 당첨돼도 집을 사겠다는 응답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 집이군요. 예, 그래서 참고로 로또 상위 연관어도 1위가 집, 2위가 자동차, 3위 여행 순위로 나타나거든요. 예, 어쨌든 예. 뭔가 당첨이 돼야지만 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첨이라는 건 이건 기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희망도 아니고. 예. 이건 요행 수준도 넘어서는 건데. 맞습니다. 예. 참. 그래도 좀 노력하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응답을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없어요? 예, 요것도 이제 그 보사연 조사에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경제적인 삶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상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47.3% 과만 미만이죠. 이제 이쪽이 이제 긍정을 했습니다. 예. 이 응답도 고소득, 고학력, 정규직에서 높았어요. 그리고 본인 세대에 대비해서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7.2%. 좀 높죠. 네. 과반을 상회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자식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반영된 결과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또한 좀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높아지는 그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즉 고소득, 고학력, 정규직일수록 앞으로 본인도 그리고 자식 세대도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지금의 그 불평등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이 불평등성이 더 해소되기보다는 좀 강화될 그런 예. 개연성이 높다라고 사실 지금 시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실 봐야겠죠. 지금 고소득이고 고학력이면서 정규직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는 더 잘 살 거야. 예. 내 자식들도 더 잘 살 거야.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현재 저학력도 저소득인 분들이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좀 긍정적인 지표는 없어요? 예, 사실은 참 부정적인 지표들만 보였는데요. 찾다 보니까 좀 찾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반가웠었는데 예. 그 행정연구원 같은 조사에서 한 6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식비, 병원비, 학비, 타이에한 실업,
공과금, 집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한계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비도 참 조달하기 어려웠다. 네, 네. 또는 병원비도 조달하기 어려웠다. 공과금, 집세 특히 뭐 학비 같은 경우에 대출받기도 어려웠다. 이런 진술문에 대한 그 응답이거든요. 네, 네. 결과를 봤더니 이런 걸 경험해 봤느냐? 그렇죠. 아. 그랬는데 6가지 모든 상황별로 그 5년 연속 계속 하락을 했어요. 사실 첫 조사 2013년에는 한 각각이 한 10에서 20%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2%에서 5% 정도. 그래서 좀 놀랬죠. 이게 아마 지금 복지 그다음에 분배 정책의 효과랄까?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최저선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 노력이나 이런 관련된 정책이 수반이 된다면 어쨌든 개선의 기미 여지가 분명히 있다. 아무리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라도 치더라도 네, 네. 그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으셨다고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지표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의 숫자는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 예. 또 양극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또 뭐가 있어요? 채용이나 최저시급이라는 키워드도 양극화 연관으로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제는 채용 자체도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약간 물려받는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심정을 담는 신조어들이 사실은 수저 계급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뭐 열정페이라든지 뭐 부장 인턴, 3학년. 잠깐만, 네. 무슨 인턴이? 부장 인턴은 뭐냐면 인턴 생활만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기업 부장만큼 어떤 풍부한 경험은 있는데 취업은 잘 안 되는 그런 취준생들 이야기하고요. 나이가 부장급인데 아직 인턴이다. 맞습니다. 이런 걸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을 그 사망하다의 3학년으로 써가지고 왜요? 스펙 준비하느라고 고통받는 이 3학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 또 호모 인턴스라고 해가지고 정규직 채용이 안 돼서 인턴만 반복하는 신인류 이렇게 호모 인턴스. 네. 예. 그 자소서 포비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공포증 이런 신조 자체만 보더라도 불안정한 어떤 청년들의 삶 채용조차도 양극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에서 불안감이 쌓여가는 청년들의 또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호모 인턴스, 부장 인턴 이런 말이 생겼군요. 네. 그만큼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또 게다가 채용 비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정연구원 2013년부터 몇 개의 분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지역균형 발전, 법집행, 성별에 따른 대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병역이행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공정성 인식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여러 부문 중에서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부문이 경제 사회적인 분배 구조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관계 그다음에 취업입니다. 세 부문 모두 사실 경제적 양극화와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있는 그런 부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해서 통합도 이루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또 제고하는 데도 분명히 기여하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뭐 양극화에 대한 민심 종합적으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전민기 팀장. 저는 일단 사실 부라는 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쌓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매운동도 보면은 본인의 소신과 가치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눈치 보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많이 쌓으면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 더불어 잘 삽시다. 그렇죠. 인식. 예. 좋네요. 예. 앞에서 잠깐 확인했지만 사실은 제도, 정책 이런 노력이 있으면 불평등이 아무리 구조적이라 하더라도 개선의 기미가 있더라. 그렇죠. 최악은 넘어설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꾸준히 그 정책을 관련된 해야죠. 노력들은 좀 더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김준석, 전민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